예, 사사건건 플러스 2부는 예고 드린 대로 창당하자마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선임 대변인 모시고 조국혁신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국혁신당 창당한 지 네. 보니까 열흘하고 하루째죠. 그렇습니다. 3월 네. 3일 창당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지지율 약진이 뚜렷한데 네. 어떤 분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오고 있는 크게 보면 두 부류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내건 슬로건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겠다라고 하는 선명하고 일관된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의 초기 지지율의 눈덩이의 핵심을 이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에 가장 지지율이 많이 빠진 지역이 당이 어딘가 하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 등 소위 화면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3지대 쪽이죠.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쪽이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사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지금 예. 3% 소위 봉쇄 조항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3%가 넘어야 의석 배분이 되니까요. 거기 턱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즉 예. 대한민국에는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제 세 번째 정당, 1당, 2당 이외의 세 번째 정당을 지지하는 광범한층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인재 또 뭐 국민의당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까지 예. 이렇게 첫 번째 정당, 두 번째 정당이 아닌 세 번째 정당을 지지하는 진보 보수에 걸쳐 있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좀 모아주셨기 때문에 예. 저 정도 지지율까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초기 지지를 시작해 주신 분들과 지금 이렇게 눈덩이를 불려주신 분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떠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한 것입니다. 예, 대변인님 그런데 네. 물론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야권 지지층이 호응을 얻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딱 여기까지 야권의 전체의 파이를 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확장성도 떨어진다는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받아들이십니까? 지적은 좀 일부만 보고 한쪽 눈으로만 보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아까 지지율표 이렇게 보시면 소위 제3지대 두 자릿수 이상 제3지대 전체의 합이 두 자릿수 이상이 갔었습니다.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이나 또는 뭐 녹색정의당까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많이 빠졌죠.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조국혁신당으로 갔습니다. 즉 야권의 파이 전체를 중도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야권 파이 전체를 키우지 않았으면 예. 저 지지율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외에도 네, 다른 그렇습니다. 지지층도 좀 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 근데 다시 보시면 예. 녹색정의당 1,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한 2, 3주 전 지지율만 보시더라도 저희가 다 합치면 두 자리가 넘었습니다. 저 지지율이 빠져서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의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의 저 지지율이 17%라고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건 앞으로의 단순히 외연 확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더 보세요?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뭐 이 눈덩이가 이제 조금 비탈 길에서 구르기 시작했다. 눈덩이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내려가다가 이 눈덩이가 큰 돌뿌리에 걸쳐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크게 굴러서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했으니까 깨지는 건 맞고 더 크게 굴러갈 수 있도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약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민주당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정당들이 지금 비판 공세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을 향한 비판 발언들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다도하겠다, 심지어는 뭐 탄핵하겠다 이런 걸 하잖아요. 원안에 가득 찬 소리를 지금 공약으로 좀 막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의도가 무슨 피신처입니까? 거기가 입시 비리 하듯이 여의도 가는 비리의 루트, 뭐 정당한 루트가 아닌 뭐 사이비 루트를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게 이게 정치인가? 국민을 동원의 대상 삼아서 정치적 출세에 이용해 먹는 정치 자영업자들입니다. 끝없이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는 합병선동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먼저 원안에 가득한 공약이라는 진중권 교수의 발언은 조국 대표의 한풀이
이 정치 보복이라는 여당의 비판과 같은 맥락인데요. 네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저희들의 정책이나 인재 영입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를 진중권 씨께서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그 인재 영입 2호 이혜민 씨 구글에서 15년 근무했던 R&D 예산 구글에서 10년간 근무했던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이고요. 예. 서왕진 박사 같은 경우는 기후 환경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김선민 씨는 의사시고요. 심평 원장 WHO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의료 보건 돌봄 전문가고요. 김준영 원장은 누구나 잘 아는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전문가들입니다. 즉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 가장 선두에서 싸울 수 있는 검찰 정권과 가장 선두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인재 영입한 분들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미래 의제를 다 가지고 상징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들 정책이 아직 다 발표도 안 됐는데 원한 맺힌 정책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정책 하나 보고서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올 얘기하는 공약들도 거는. 좀 지켜봐 달라. 예,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인재들의 몇 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미운 거 보기로 생각을 하면 그냥 미운 것만 보이시는 거죠, 뭐. 예. 예.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이제 지금 다른 정당들이 비판하고 있으니까 또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시니까 네.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1호 공약 그 한동훈 특검법 여기에 이제 자녀 입시 문제 관련 내용도 들어있던데 입시 비리 혐의자인 조국 대표가 추진할 자격이 도대체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네. 네. 케냐의 대필 작가가 내가 대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 논문. 근데 그 경찰에서 불송치, 무더기로 다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내가 대필했다는 사람이 나와도 불송치예요. 그러면 그 기소될-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을 특검까지 하는 건 맞는 거냐 이런 주장에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또박또박 수사를 했다면 압수수색 했나요? 누굴 소환해서 조사를 했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하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발상은 전형적인 검사들의 발상입니다. 본인들이 기소한 사람은 죄가 있고 본인들이 봐주기 수사에서 기소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발상 자체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정권이 검찰 정권이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두 분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얘기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시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라는 말씀을 좀 돌려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겨냥하는 권력과 달리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죄 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나도 문제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문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런데 있어요. 이런 것도 예. 있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조민 씨는 의사면허 반납했고요. 그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까지 다 대학 졸업 아마 의사면허 반납하고 등등등 해서 행정소송으로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즉 물론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조민 씨도 다투고 싶은 게 있고 조국 대표도 다투고 싶은 게 있지만 적어도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케냐에서 대필 작가가 스스로 내가 대필했습니다라고 나왔지만 무엇을 책임졌습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만 검찰에 부당하게 탄압당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검찰에 부당하게 검찰이 그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기소되거나 법정에 선 사람 한둘이 아니죠. 그럼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아니 법정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처음에 이렇게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하지만 그건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즉 뭔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라고 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을 털어서 아이고 여기 정지선 멈췄네. 이것도 죄. 아이고 여기 신호 살짝 어겼네. 이것도 죄. 이렇게 탈탈털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상식, 정의를 얘기하려면 공정과 상식의 핵심은 법률에서요. 보편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예.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연령대로 보면요. 네, 네. 조국 사태 당시에 가장 충격을 받았고 또 박탈감도 컸던 10대와 20대의 지지율은 아주 미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이 호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그 여러 여론조사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 오늘 가장 최근 요거는 아마 9일부터 10일까지인가요? 이렇게 조사한 걸로 그 기억을 개요도 좀 하고요. 설명을 해주셔야 예, 되는데. 다 적어왔습니다. 저도 방송 진행을 해봤기 예. 때문에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시에나에 의뢰해서 9일부터 11일까지 ARS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 몇 퍼센트나 나왔습니까? 20대 국민의미래 지지율 비례정당만 본 겁니다. 29.9%, 조국혁신당 26.4%, 비례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20.7%.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20대 지지율에서 그리고 유의 저희들이 좀 지켜보는 것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의 20대 지지율의 합이 47%가 넘는다는 겁니다.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는 29.9%고요. 즉 어떤 특정 조사에서 물론 조사마다 꼭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특정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낮았다는 것만으로 20대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이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다만 추이를 지켜봐야 추이를 될 조금 더 부분이라고 지켜봐야 보십니까? 되고요. 예. 다만 20대들이 정치에 전반적으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20대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낍니다. 즉 특정 정당을 지지했을 때 20대 청년들이 나에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효능감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인 것 정치에 같고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효능감을 좀 느끼게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여의도가 피신처냐 아하. 이수정 교수의 지적. 이 조국혁신당이 방탄정당이라는 국민의힘 그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방탄이라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기억하실 텐데 떠올리실 텐데요. 수사 중이라면 방탄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조국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탄이 성립이 불가능해요. 근데 재판은 이제 재판 일정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10명 정도 국회의원을 거느린 이 정당의 대표라면은 네. 사법부에서도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좀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저는 뭐 이런 사법부가 취지예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방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수영 교수님께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중간에 입장이 바뀌셔가지고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디올백은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에는 뇌물의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다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방탄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은 누구인가? 핵심 피의자인 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신 분은 누구인가? 이게 저는 더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네네.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이 최상병 사건을 두고 이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이 총선 임박해서 그 공수처가 지난 네. 정권에서 임명된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이 정쟁화 아니냐 뭐 이런 여당은 그렇게 반발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아니 뭐 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정쟁화가 아니라 이종섭 장관이 지금 호주 대사, 호주 교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호주 대사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왜? 국민들이 질문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국민들의 비판, 언론의 비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뻔히 대통령실에서도 알았을 텐데 도대체 뭘 더 큰 걸 숨기려고 이종섭 장관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보냈을까? 이게 더 궁금한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의 주적이라고 한 이준석 대표의 지적은 이 범죄 혐의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문제 제기 같은데 뭐 어떻게 그거는 보십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치 자영업자들이 모여 그런 있는 얘기도 곳이다 했죠. 이런 얘기를 예. 했잖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치 자영업자들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소위 제3지대라고 불리는 그 동네 아닙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요새 마음이 많이 급하다. 저도 방송을 같이 많이 해봤는데 지지율 때문에 더 마음이 그런 많이 거라고 급하다. 이건 거의 뭐 이준석 대표식 표현으로 하자면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표현 아닌가. 이준석 대표 마음을 좀 차분히 가지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지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조국 혁신당에 네. 그 재판받고 있는 그 비리 혐의자들이 좀 다른 정당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황운하 황운하 의원도 의원. 들어가 있고. 예.
그분들도 이제 뭐 일단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권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정치 참여의 권리, 국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은 존중하나 다툴 지점이 굉장히 많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의 판단에서 다툴 지점이 무척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도 비난도 칭찬도 다 저희들이 감당하고 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너무 압박성 질문 좀 많이 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판을 끝으로, 깔아주셔서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비례 의석수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석이요? 예,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0석에 이를 때까지 우리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